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안나 윈토어를 아시나요? 오늘 세계 유혹자 6번째 이야기는 패션계의 교황이라고 알려진 미국 보그 잡지사의 편집장 안나 윈토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멋진 외모로 이성을 사로잡는 그런 유혹도 있지만요. 특별한 페르소나로 대중을 사로잡는 그런 유혹자도 있습니다. 안나 윈토어, 핵겨울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지만 패션계에서는 그녀의 파워는 아직까지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안나 윈토어를 천재적인 패션 안목을 가진 이런 트렌드 메이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녀를 약간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나 윈토어는 대중을 상대로 한 유혹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는 어떤 유혹자이고 유혹의 방식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유혹의 종말이 과연 오는 것인지, 오늘 그녀의 유혹의 기술에 대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잊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하세요. 늘 항상 똑같은 보브 헤어스타일에 짙은 선글라스, 그리고 웃지 않는 차가운 표정으로 패션쇼 맨 앞줄에 늘 앉아있는 안나 윈토어. 그녀는 1988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33년이죠. 미국 잡지 보그지의 편집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패션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한 시즌의 트렌드가 바뀔 수 있다고 하죠. 안나 윈토어의 현재 재산 가치는 약 5천만 달러, 우리 돈 592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녀가 현재 보그에서 받는 연봉은 400만 달러, 그러니까 47억 원입니다. 한 달에 월급이 4억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샤넬, 에르메스, 프라다 이런 전 세계의 명품 브랜드들이 신상이 나올 때마다 1순위로 주는 사람이 바로 안나라고 하고요. 그녀가 도착하지 않으면 패션쇼를 시작하지 않을 정도로 그녀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런 막강한 파워와 영향력을 갖게 한 것일까요? 자,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나 윈토어는 1949년 영국 런던에서 타블로이드 신문 편집장 아버지 밑에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안나의 아버지는 안나한테 패션 일에 종사할 것을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안나는 노스 런던 칼리지 스쿨에서 중퇴하고요. 14살 때부터 패션샵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살 때부터는 헤로드 백화점에서 트레이닝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안나 윈토어는 패션에 대한 정식 교육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더 치열하게 배운 셈이었죠. 그녀가 21살이 되던 1970년 영국판 하퍼드 바자와 퀸이 합병을 하면서 하퍼드 퀸이라는 잡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안나는 편집 보조 일을 시작하면서 패션 저널리즘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안나 윈토어는 여기서 일할 때부터 보그지의 편집장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당시 하퍼드 퀸에서 그녀의 라이벌이었던 민 호그와의 마찰이 있었고요. 특히 유명한 편집장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나 윈토어는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1975년 26살의 안나는 하퍼드 바자의 주니어 패션 에디터가 되는데요. 9개월 만에 그녀는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가는 스타일 때문에 해고가 되죠. 그 몇 개월 후 비바라는 잡지의 패션 에디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잡지사는 운영 적자로 곧 문을 닫게 되고요. 안나는 1980년까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세비라는 잡지사에 다시 취업하면서 곧바로 이듬해 뉴욕이라는 잡지의 패션 에디터가 됩니다. 이 당시 안나는 보그지의 편집장이었던 그레이스 미라벨라와의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자기는 나중에 보그지의 편집장이 되고 싶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자리를 곧 뺏겠다 이런 선전포고였습니다. 안나는 이 뉴욕 잡지사에서 일할 때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보그지에서 드디어 그녀한테 러브콜을 보냅니다. 1983년 안나 윈토어는 미국판 보그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타이틀로 보그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안나는 소아과 의사와 84년 결혼을 하고 85년 영국판 보그지의 에디터가 은퇴를 하게 되면서 안나는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 영국판 보그지의 편집장이 됩니다. 영국판 보그지에 입성한 안나는 우선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해고합니다. 자, 그녀의 별명 핵폭탄 윈토어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잡지의 타겟을 일하는 커리어 여성으로 바꾸죠. 그리고 그녀의 예상이 적중합니다. 영국판 보그지의 성공 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요. 보그지의 모회사인 꽁데나스트가 여러 매체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또 하나의 그 인테리어 잡지 하우스 앤 가든이라는 잡지를 맡게 되죠. 안나 윈토어는 또 한 번 그녀만의 개혁을 합니다.
스텝들도 바꾸고요. 잡지의 컨셉을 바꾸는데 이번에는 그게 먹히진 않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들은 돌아서죠. 안나의 전문 분야는 패션이지 인테리어는 아니었죠. 그래서 꽁데나스트사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꽁데나스트사는 17년간 US 보그지의 편집장으로 일했던 58살의 미라벨라를 갑자기 해고하고요. 38살의 안나 윈투어를 편집장으로 고용합니다. 이 당시 미라벨라는 자신의 그 해고 통보를 직접 듣지 못하고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잔인하고 인정사정 없는 미디어 업계였던 거죠. 아마도 안나 윈투어는 그 자리에 오를 때 본인 미래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1988년 꿈에 그리던 미국판 보그지의 편집장이 된 안나 윈투어는 다시 한번 그녀 방식대로 개혁을 합니다. 물론 스태프들도 교체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기존의 패션 잡지가 가진 선입견들을 과감히 깨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 없는 사진작가를 고용해서 기존의 럭셔리 모델이 아닌 대중적인 모델이나 스타들의 얼굴샷이 아닌 전신샷을 찍어서 커버 사진에 올리고 이 럭셔리한 상의에 아주 저렴한 청바지를 매칭하는 그런 식으로 어찌 보면은 그 당시 패션계의 상식을 뒤흔드는 작업을 합니다. 80년대 이런 식의 새로운 도전은 구독자들한테 신선하죠. 그래서 좋은 반응을 보였고요. 보그지는 다시 잡지업계의 승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도전을 구독자들이 그냥 마냥 좋아하게 된 걸까요? 저는 그녀의 그 탁월한 유혹의 기술이 여기서 발휘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점에서 안나 윈투어는 세계의 유혹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왜 그녀가 유혹자인지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시도들을 할 때 안나는 그것들에 대해서 대중들한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고요. 그 누구한테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주관을 최우선으로 삼고 밀고 나가면서 말을 아꼈죠. 그리고 사람들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그녀는 파티장에서도 20분 이상 머무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고요. 그녀의 스태프들의 원칙 중에는 안나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바로 예술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신비주의를 선택한 것인데요. 그녀의 외모로 따져보자면요, 그 한 가지 헤어스타일과 60년대 풍을 늘 똑같이 유지하면서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죠. 시력이 좋지 않아서 시력 교정 렌즈였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사실 패브릭의 색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글라스가 도움이 되진 않죠. 그리고 안나 윈투어는 실험적인 그런 패션 스타일링보다는 여성들의 로망이자 누구도 반박하지 않는 이 샤넬 스타일만을 고수했습니다. 이러한 거리두기와 차가운 이미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죠. 이것을 안나 윈투어는 매우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데요. 여지를 남김으로써 신비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쫓게 만드는 그런 매력의 소유주라고 생각하는데요. 안나 윈투어와 같은 유혹의 기술을 사용한 이 사람 중에는 앤디 워홀이 있었죠. 굉장히 비슷한데요. 앤디 워홀에 대해서 다음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안나 윈투어의 그 패션 안목은 14살 때부터 패션샵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훌륭했습니다. 이러한 차가운 신비주의 페르소나는 비평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죠. 그리고 그녀의 선택에 그들만의 아주 천재적인 해석을 미사 여구와 함께 늘어놓죠. 그러면 순진한 대중은 거기에 매혹이 되면서 그녀의 선택은 패션의 바이블이 되어버립니다. 자, 사실 그녀의 실력이 실제로 인정받은 것은 광고를 많이 수주했기 때문인데요. 그녀가 편집장이 되기 전에 그 미라벨라가 갑자기 해고된 사건 잘 아시죠?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안나 윈투어는 광고 수익이 없으면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걸 감지한 거죠. 그녀의 그 장기적인 서바이벌 전략에는 이 신진 디자이너 발굴이 있었습니다. 톰 포드, 존 갈리아노, 마크 제이콥스 등이 이 안나가 발굴한 신인 디자이너들인데요. 짧은 시간에 그들을 탑으로 끌어올리죠. 이들 덕분에 보그 잡지에 이 디자이너들의 광고가 얼마나 많이 붙게 됐는지 여러분들 보그 잡지를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이들 디자이너들이 영향력이 커지면서 자신을 키워준 안나한테는 충성을 다하게 되는 이 안나 윈투어 군단이 되어버리죠. 그 의미는 보그지에 자신의 브랜드 광고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이제 꽁데나스트는 안나 윈투어를 미라벨라처럼 버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안나 윈투어한테는 그녀가 33년간 키워온 수많은 디자이너 군단이 있기 때문에 그녀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매체의 생명은요 사실 광고에 있습니다. 아무리 컨텐츠가 훌륭해도요 광고가 없으면 그 매체는 운영되지 못하죠. 그런 사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20대 초반부터 잡지사에서 일하면서 간파한 안나는요 미래의 광고주가 될 이 순진한 신인 디자이너들한테 투자한 겁니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훌륭한 디자이너들의 의상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안나는 신인 디자이너들한테 기회를 주는 그런 구원자로 그녀만의 브랜딩을 한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안나 윈투어의 아주 사업적인 수완과 실력이 탁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력 있는 디자이너도 키우고 자기의 그 자리도 보존하면서 오히려 그 가치를 올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는 그런 뛰어난 전략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안나 윈투어의 유혹의 기술을 보자면요. 그녀는 자신이 유혹해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유혹의 타이밍을 정확히 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안나의 모피 사랑은 유명하죠. 이것 때문에 2005년 동물 애호가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으면서 두부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모피 광고주들을 절대 버리지 못하죠. 결국 시위하는 그 동물 애호 단체에 스테이크를 보내는 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두부 세례에 대한 복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인종차별 문제가 부각됐을 때 안나 윈투어와 그 보그지 내부의 인종차별 문제가 대두가 되죠. 이 문제가 나오자마자 안나 윈투어는 망설임 없이 사과 발표문을 냅니다. 그리고 꽁데나스트는 같은 해인 2020년 12월 그녀를 Chief Content Officer 그리고 글로벌 편집장으로 승진시켜주죠. 왜냐하면 꽁데나스트는 광고주 군단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 영향력까지 생겨버린 안나 윈투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안나 윈투어는 밀당의 규제이고요.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고야마는 그런 탁월한 유혹자인 것입니다. 안나 윈투어, 그녀가 1988년 미국판 보그지의 편집장이 되면서부터 패션계에 미친 영향력과 그녀가 이룩한 업적은 보그의 성공 신화 이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새로운 신인 디자이너를 발굴하고 미국의 의상박물관 보존을 위해서 맷 갈라를 세계적인 행사로 만들어내면서 신인 디자이너들을 소개하고 기금을 조성했죠. 그리고 1990년부터는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서 $10,000,000를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안나 윈투어는 패션이라는 산업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서 아주 크게 키운 그런 공로자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체들이 디지털화되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광고의 홍수 속에서 정말 모든 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시대에 들어선 지금 이 세기의 유혹자는 유혹자로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나 윈투어 같은 이런 차가운 신비주의 타입의 유혹자는요. 지성적인 감정을 자극할 경우에 유혹에 빠졌던 사람들은 차갑게 돌변할 수가 있는데요. 그녀와 수십 년 함께 일했었던 그 동료의 그녀의 그 인성에 대한 폭로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 그녀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이라는 이런 예민한 이슈에 아주 매번 간신히 피해가는 이런 모습은 상당히 위험해 보였죠. 그리고 매번 이슈가 됐었던 잡지 내 터무니없는 많은 광고 그리고 상업성을 너무나 드러낸 패션과는 거리가 너무 먼 그런 셀럽들의 선택들은 그녀의 속내를 너무 훤히 들여다보이게 하고 있는데요. 자, 안나 윈투어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녀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녀와 보그가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그녀만의 신비주의적인 침묵과 패션에 입각한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이런 지성적인 감정이었지 타블로이드 가십 매체여서 보그를 사랑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독자들의 지성적인 감정을 자극할 때 그녀의 유혹은 끝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오늘 안나 윈투어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가끔씩 후광 효과 때문에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